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100%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서 계속되는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짚고 가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원전의 올인 7월 이 종목 500조 대박 없고 상한가 터질 삼성원전 대장주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 강의 순서는 뭐냐면 삼성그룹의 원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뭐 굉장히 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근데 여태까지 삼성이 원전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원전에 집착하다시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았죠. 그 이유가 바로 글로벌 국가들의 원전 개발 방향성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볼 거고요. 그걸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설명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주 정리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마 다른 곳들에서는 거의 설명해 준 적이 없는 내용들을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지금 현재 원전 관련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원전 건설 전문 삼성물산 SMR에 눈독을 들였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과거부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그냥 주택을 짓는 사업을 조금 더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 좀 더 비중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보시면 삼성물산이 미래 먹거리로 원전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성장성이 낮은 국내 주택 건축 사업보다는 미래 산업에 좀 더 큰 관심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사업발 비중 흐름을 살펴봐도 건설 비중이 다소 축소되고 ESG 중심의 상사와 바이오 산업이 비중이 커지는 중이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건설업도 그냥 주택 건설업이 아니라 어디 쪽? 이 원전 건설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제 화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 건설 등에 주면 이제 포커스를 맞춰 주고 있는 거죠. 삼성물산이 2014년도에 원전 5호기 원전을 건설을 시작했고 꽤 오래됐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다양한 울진 원전, 실원성 원전을 수주에 성공했고 증명해 보였고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사업의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현재 나와 있었죠. 그래서 기술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최근에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SMR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삼성물산은 차세대 원전을 불리는 SMR 소형 원전 모듈의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0 메가와트급 지금 현재 이하 원자로 기존 대형 원전인 1000에서 1400 메가와트급보다 출력은 작지만 원자로의 냉각체를 하나의 용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는 SMR 기술을 활용한 원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SMR 전문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에 실제 투자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원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SMR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대체 SMR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투자를 하는지 의문이실 겁니다. 그죠?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추가적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 바다에 띄우는 원전 만든다라는 기업 내용입니다. 삼성그룹이 또 하나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냐? 삼성중공업은 7일 보도자를 내어서 덴마크 시보그와 소형 지금 현재 원자로를 활용한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해상 플랫폼에 시보그가 만든 발전 설비를 얻는 방식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삼성중공업은 시보그와 함께 올해 안에 800 메가와트급의 부유식 원자로 발전 설비 모델을 개발해 선급 인증과 영업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2022년도 4월 달에 이번 연도 4월 달 두 달 전이죠. 나온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형 원전이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해상 해상 원전은 그 전부터 누가 해왔던 거냐? 러시아가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도 세계 최초 부유식 원전 아카네믹을 완공했고 대형 플랫폼 가운데 35 메가와트급 원자로 두 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아시아
극지에 전기를 난방을 공급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극지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껴지시죠? 그죠? 뭐 땅을 파는 것조차도 힘든 극지 지방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바로 뭘 만들었다? 부유식 원전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원전이 뭐예요? 소형 원전이야, 대형 원전이에요? 소형이죠. 그죠? 소형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원자로를 내부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액체, 용융염, 지금 현재 핵 연료와 냉각제가 굳어지로 설계되는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뭐 안정성 확보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전을 작게 만들어서 배에 띄우는 것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했다? 지금 러시아라는 국가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라는 국가가 왜 극지방에 척박한 땅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시죠. 실제 이것은 러시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 부유식 해상원전 건설 수주 지금 현재 미국에 맞서 원자력 밀월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중국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을 다 확인해 보시지 않아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국가들이 전부 다 해상 원전, 작은 원전을 해상에 만드는 것을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듭니다. 도대체 작은 해상원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국엔 해상원전을 하든 무슨 원전을 하든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짓는 것이 정말 효율성이 높은가에 대한 의문이 따집니다. 왜? 경제성이 실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술력이 꽤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소형 지금 이제 모듈 원자료는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4일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중소형 원전이 과연 장밋빛 미래인가에 대한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최근 SMR 시장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뉴스케일의 노형조차 과거 실패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이날 발표에 따라 원자력계는 지금 300메가와트급 이하 규모로 원전을 건설하면 절대적으로 건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전은 자가지수로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게 상식적이다. 주장 자체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한 이력이 있고 과거 1980년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미국인 침체되는 원자력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간 규모의 모듈 원전 개발에 나선 바가 있는데 그때가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이 웨스팅하우스의 600메가와트 규모 노형인 AP600인 모델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세계 시장에서 대형 가스복합 화력 발전이 상용화되면서 효율과 경제성 측면에서 AP600이라는 작은 모델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웨스팅하우스는 판단했다는 게 석 위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웨스팅하우스는 1000메가와트급의 수준의 AP1000을 설계를 변경했다. 이후 내장재, 펌프 등의 모듈형 설비 용량이 확대되면서 설계의 변경이 잦아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게 공사 기간이죠.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에서 AP1000에 대한 추가 건설 계획이 전부 폐기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MR 기술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죠. 과연 이번에도 실패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 도대체 실패하면 정말 이게 무엇이 남느냐? 그냥 이대로 효율을 늘려서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늘려버린 거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뭐 친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뒤에 보여드릴 부분을 보시면 왜 SMR이 아직까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뿐만 아니라 삼성이 뛰어든 시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요겁니다. 달과 화성에서 원자로 설치가 가능할까라는 기사 내용이죠. 달에서 낮과 밤이 각각 14일씩 이어진다.
이 때문에 달 탐사선은 낮 동안 착륙해서 탐사를 활동을 하고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한 밤중에는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편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 계획처럼 사람이 달에 장기간 머무른다면 항시 전력을 생산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다. 산소도 생산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지난 2일 지금 현재 항공 우주 매체 스페이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은 나사죠. 나사는 달 및 화성 탐사를 위하여서 핵분열 표면 출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에게 다음 달 초까지 공식 제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월면에서 설치된 10 지금 현재 킬로와트급의 소형 원자로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죠. 낮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할 때는 원자로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자라는 거죠. 나사는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2015년도부터 킬로파워라는 우주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지난 2018년도 3월 네바다 시험장에서 킬로파워 및 킬로파워의 첫 기술 시연에 성공했는데 당시 공개된 지금 시험용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최대 1kW급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됐다. 앞으로 진행될 공모 사업에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10배 출력의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다. 나사는 미래 화성 거주지에 4개 이상의 10kW급의 원자로를 설치해서 최소 필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이거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우주 환경은 뭐랑 어떨까요? 굉장히 어떨까요? 환경이 척박하겠죠? 그런 척박한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흡사합니까? 그죠? 여기서 앞서 보셨듯이 이제 우리 러시아가 어디에서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극지에서 전기 난방을 공급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유로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 열발전기 라는 원자력 장치를 갖출 예정이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 패널만으로는 충분한 전력을 얻기 어려워서이다. 화성에 착륙한 바이킹 1, 2호와 지금 현재 로버 역시 RTG를 사용했다. RTG는 플루토늄 238의 자연 방사성 붕괴에서 나오는 열을 사용한다. 뭐라고 합니다. 뭐 이건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실 필요 없고요. 그럼 우주 원자로 과연 안전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우주 원자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깊다. 만약 운만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넓은 방향의 방사성 물질이 뿌려지지 않겠냐는 생각에 서 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만들어서 위로 쏘아 올려야겠죠. 큰 원자력 발전소는 쏘아 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자꾸 소형에 집중하는 겁니다. 소형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다 우주로 쏘아 올리려고 그래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효율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밀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도 밀고 지금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주 산업으로 나아갈 만한 미래 방향성이 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킬러파워 연구진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원자로와 다르게 물과 같은 액체 냉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오염물질을 더 쉽게 퍼뜨릴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반면 킬러 파워의 히트파이프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열에 의해 녹을 때까지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아까 전에도 삼성중공업 바다에 띄우는 원자력 발전도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삼성중공업은 용융 염자로에서는 원자로 내부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냉각제가 굳어지도록 설계돼서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죠? 네, 재밌죠, 여러분들? 이런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우주로 원자력 발전소를 쏘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달에서 목성까지 이동할 핵 추진 우주선 발사 계획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쏘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재밌는 게 핵 추진 우주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가스 지금 이제 액상이 아니면은 뭐 고체 뭐 이런 결국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핵 추진선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력이 역시나 작게 만들어져야겠죠. 작게 만들어져서 로켓이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원자력 기술은 작게 작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먼 우주 공간에서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핵 추진 우주선을 만들고 있다. 이 우주선은 2030년도 목성에 가는 임무를 띠고 발사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결국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서 핵 추진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기를 희망한다. 러시아는 핵 추진 우주선을 달, 그 다음은 금성, 그 다음은 목성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발사 2030년도에 임무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이름이 2027년도 아까 전 봤던 내용이죠. 달 착륙성에 통합된 10kW급의 원자로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여러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전쟁 지금 현재 우주로부터의 전쟁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 기술의 핵심 기술 자신들이 거점을 잡고 그 자리를 점령하고 차지하는 데까지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소형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이 당장에 상용화될 만큼의 효율성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이번에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래지향 우주 개발에 정책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의 의의와 지금 현재 미래 국가 우주 개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정책 방향성과 우주 전담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뭐 최근에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 힘입어서 그 미래를 찾아보자, 미래를 좀 더 이야기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또 하나 발사하죠. 지금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8월 3일 발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 바뀔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또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또 못 쏠 수 있겠지만 8월 중으로 발사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궤도를 진입하고 세계 7번째 달표면 촬영해서 우주 인터넷 검증 등 임무를 수행할 만한 계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에 빠지지 않는 만큼 다른 선진국들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에 역시나 삼성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해상 그리고 지금 SMR 작게 만들고 안정성을 높인 원자력 발전소가 앞으로도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요, 나중에 주가가 나중에 이슈가 잠시 잠잠해서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R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에 따른 의문점을 제가 오늘 풀어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련된 종목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누구 있느냐?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는 몇 개 기업이 없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가장 첫 번째는 한정기술입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공매도 관련된 이슈 급락했었는데 블록딜 이슈에 급락했었는데 공매도 블록딜은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만은 결국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근데 그 어떤 기업들보다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한전기술 최근에 시장 급락에 같이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계 지금 결국 원자력의 핵심은 한전기술이 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전기술 계속해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잘 쐈는데 결국 우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한 종목 더 공개해드린 건 역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요 다 이제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인데요. 결국 SMR 작은 원자력 발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까지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테마주성 종목으로 충분히 파동이 나오기에 적합한 기업이고요. 앞으로 원전 생태계가 다시 한번 복구된다고 하니까 실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진하는 종목이고요. 우진하는 종목을 따라잡지 마시고 다시 12,000원 선 아래까지 내려와 주면 그때 가서 관심 가지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기술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형 원전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세계 최초 상업용 소형 모듈 원전 사업화에 이어서 혁신 형도 참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울슨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로 관련돼서 사업에 청신호가 나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앞서 보셨던 부유식 안정성을 좀 더 높인 방법을 사용해서 원전을 짓는 데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상승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식을 잘 잡아도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 증시 잘 보셨죠? 여러분들 아무리 주식을 잘 잡아도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선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3% 정도 떨궜고 신용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많이 나간 시장입니다. 뭐 실제 제가 저가 타이밍도 여러분들께 정확히 잡아드렸죠.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10% 이상 빠졌을 때는 우리가 시장이 단기 저점을 잡는다 설명드렸고 실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시장이 저점을 잡는 모습입니다. 단기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떨어져 봤자 횡보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폭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 지금 상황 보면서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건 총 세 가지입니다.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황 주식시장의 시황이 어떻게 되고 관련된 핵심 뉴스가 무엇인지 시장의 상승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살 때와 팔 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 자료들 다양한 주식 공부 자료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무료로 주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제 어플리케이션 보신 분들은 하락 타이밍마다 현금 보유량을 늘려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해 왔거든요. 이런 타이밍들마다 잘 피해 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정보를 왜 이렇게 무료로 주느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나중에 가입시켜 놓고 이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 놓고 나중에 이거 유료화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설명드리죠. 100% 무료로 계속할 겁니다. 왜? 저는 이 어플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미 충분한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료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특히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퀄리티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 드리는 정보들을요.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자료들입니다. 저는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서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공개한다라고 말씀해 드려 놓고 여러분들께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매일 아침 성실하게 뉴스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실전 투자에 정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과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급등추천주는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전 최근 통계를 내보니까 90% 정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마쳤습니다. 상승 하락 마쳤습니다. 그죠? 핵심 중요한 타이밍들마다. 그리고 주식 공부 자료는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에 매일 다른 흐름이 나오고 다른 테마주와 다른 이슈가 나오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만한 테마 종목들도 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나가시면 될 거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해드리는 파일은 꼭 받아가실 필요 있는데요. 극비 자료라고 해서 지금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고요. 해당 자료를 클릭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다고 확인하시면 여기 보시면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수소차, 애플카, LNG선 그리고 자율주행, 2차전지 종목들까지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놨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있으면은
이 두 번째 파일이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들 또 정리해서 2022년도 또 변한 시장에 맞춰서 좋은 종목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올려드릴 거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 직접 접속하셔서 이재진의 상한관리 혹은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버튼,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만 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댓글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뭐 소중한 개인 정보를 위해서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받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냥 100% 무료 이용만 하라고 오픈해 놓은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여기 시황이 두 번 당일 상한가 분석이 시황입니다. 시황 그리고 붙든 포착주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잘 확인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